안녕하세요. 테슬라 FSD 구독료는 월 99달러가 되었습니다. 하드웨어 2.5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죠. 1000달러를 내고 그 다음에 FSD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테슬라 구독료가 반액 세일 절반값으로 줄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채택률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데이터는 더욱더 확보가 되면서 로보택시 출시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재가 주가에 반영이 되려면 FSD 채택률이 반드시 올라가야겠죠. 최근에 많은 테슬라 유저분들께서는 99달러는 부담스럽지 않다. 많은 분들께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테슬라의 마진 구조는 서서히 바뀔 것이고 북미 시장을 넘어서 다른 대륙으로 확장까지 가능해져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초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게리 블랙이고 99달러로 가격을 인하시키니까 이제는 59달러를 해라고 합니다. 월 59달러로 해야지 더욱더 채택률이 높아질 거라고 말하였고 많은 분들에게 현재 욕을 먹고 있는 게리 블랙이죠. 현재 테슬라 이정표에서 왜 FSD 채택률이 중요하냐면 여기가 바로 테슬라의 충성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FSD 구독자분들은 다음 차로도 테슬라를 구매할 확률이 높고 옵티머스가 출시가 되었을 때 로봇을 구매할 확률도 굉장히 높은데요. 이러한 충성 고객분들이 테슬라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FSD 구독자분들의 숫자가 증가를 하고 채택률이 높아지면서 침투율이 늘어갈수록 테슬라의 마진 구조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본격적으로 AI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원하는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순간이 올까요? 저는 반드시 온다라고 보는데요. 먼저 최근에 테슬라가 600만 대 생산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테슬라 차량은 600만 대가 조금 안되게 시중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보시면 크게 북미 시장, 중국 시장, 유럽 시장으로 볼 수가 있겠죠. 대략 미국에서는 250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운행 중이고 중국에서는 180만 대, 유럽에서는 110만 대 정도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FSD 구독자 30%만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매출 상승이 나올까요? 현재 월가에서 예측하는 FSD 구매 이용자 비율은 1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40만 대 차량 정도가 FSD 구독자라고 보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비율 같은 경우에는 구독 서비스라기보다는 미리 구매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을 것이고 이 숫자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겠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유럽, 중국에 진출했을 때 30%의 구독자가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올지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250만 대에 30%면 75만 대, 중국에서는 60만 대, 유럽에서는 33만 대 정도가 FSD 30% 구독자가 됐을 때 나올 숫자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월 구독료 99달러를 곱한다라면 미국에서 74밀리언, 중국에서는 59밀리언, 유럽에서는 32밀리언 매출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숫자가 나오려면 어서 빨리 올해랑 내년에 중국과 유럽 시장에 빠르게 FSD가 배포가 시작돼야겠죠. 그렇다면 월 구독료 165밀리언 1년으로 더한다라면 1.9빌리언 매출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FSD 같은 경우에는 순 소프트웨어 마진으로 잡히기 때문에 매출 총 마진이 80% 이상으로 나올 것이고요. 왜 2빌리언이라는 숫자가 크게 느껴지냐면 작년 테슬라의 순이익이 15빌리언입니다. 매출 총이익 마진 같은 경우에는 16%이고 여기 지금 순이익 대부분이 모델 3Y 판매에서 나오고 있죠. 여기에 프로핏 마진 80%가 나올 수가 있는 FSD 2빌리언의 매출이 더해진다라면 테슬라 순이익 구조 마진 퍼센테이지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고 본격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냐면 2020년에서 21년 이때 테슬라의 순이익이 700%가 상승을 했죠. 대량 생산에 성공하면서 순이익이 크게 올라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19.2%의 순이익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로 큰 순이익 상승이 나오려면 사이버 트럭을 비롯해서 모델 2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큰 순이익 구조를 바꾸는 것은 역시나 FSD 소프트웨어 마진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 당시에 머스크가 썼던 글인데
FSD 능력 플러스 규제 허가가 될 때 비로소 자율주행의 가치는 10만 달러 1억이 넘을 거라고 하죠. 사실 완벽한 로보택시 서비스만 내놓는다라면 돈 많으신 분들은 1억이 넘더라도 충분히 구매를 할 것이고, 아마도 테슬라 유저분들의 80% 이상은 FSD 구독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30% 구독자를 달성한 뒤에 다시 FSD 가격을 199달러로 복귀시키더라도 매출은 바로 4빌리언으로 늘어날 것이고, 현재로서는 구독자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99달러 가격 인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 1분기 전기차 판매를 보시면 35%가 모델 Y, 11%가 모델 3죠.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를 전혀 넘기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테슬라가 침체기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미국 시장에서 1분기 판매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13%가 나왔고, 최근에 5분기 유럽 판매 실적을 본다라면 85,000대에서 94,000대 여기 사이에서 계속 숫자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시장이 되었던 미국 시장이 되었던 판매 대수를 크게 증가시킬 신호탄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그 신호탄을 전기차 부분에서 찾는다라면 배터리 부분의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 테슬라가 저가형을 내놓는데 점차 유리한 환경으로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그록 1.5 비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록의 능력이 점차 발달을 하고 있죠. 이것이 테슬라 차량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으로 가지고 올 것입니다. 최근 출시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문자뿐만 아니라 이미지까지 인식이 가능하다라고 하죠. 여기 보이시는 두 개의 그림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인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하고 있고, 두 번째 그림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한 사람만 일하고 있다. 약간 유머가 섞인 그림인데 이것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인간처럼 말이죠. 이런 이미지뿐만 아니라 가학, 도표, 차트,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고 있는 것이 그록 1.5 버전인데요. 사실 AI 부분에서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고 글자를 읽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세상을 이해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갈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세상에서 AI 개발을 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에서 개발을 하고 있죠. 결국 AI 활용도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가 범용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결국 AI가 앞에 있는 차를 보고 판단을 내리고 왼쪽으로 좌회전을 해야 된다,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하지만 실생활 데이터가 아닌 디지털 세상 속에서만 계속해서 AI 개발을 한다면 실생활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시뮬레이션으로 돌렸을 때는 디지털 세상에서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다양하게 돌릴 수는 있겠지만 실생활은 완전히 실전이 아닙니까?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현재 FSD를 따라올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GM 크루즈에서 일하시는 분이 FSD 11 버전 같은 경우에는 놀리고 조롱하였다라면 12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겠죠. 테슬라의 방향이 맞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는 비아디한테 보조금을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비아디가 높은 판매 대수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나중에 테슬라에게 좋은 영향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아디가 전기차 전환율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비아디가 소프트웨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테슬라의 라이벌이 전혀 될 수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한편 한국에서는 중국산 모델 3 보조금이 200만원대로 확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경찰차로 모델 Y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정부 기관이 되었던 많은 사기업들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우선 1순위가 모델 Y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 모델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이버 트럭의 고속 충전 부분이 향상이 된다라는 소식도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만난 일론 머스크, 뭔가 기대에 찬 미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본다라면 이야기가 잘 오고 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 테슬라 새로운 뉴스는 FSD 가격이 $99가 되었다. 이것을 두고 게리 블랙 같은 경우에는 $59
$5달러로 더 싸게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분들이 집중할 것은 FSD 구독 비율이 30% 이상으로 높아질수록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과 유럽으로 확장이 될수록 테슬라의 마진 구조는 완벽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숫자가 나올 때 테슬라의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순이익이 몇백 프로 넘게 올라가는 그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숫자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최근에 테슬라를 사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But we're seeing that today because commercial companies recognize the value of AI to their businesses to increase productivity, and Palantir is the winner of that. When Palantir began, people believed that data was worthless, that software was a luxury item, and that we would fail. Foundry is objectively the best commercial software product in the world. 현재 글로벌적으로 전쟁 이슈가 핫하죠.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쪽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유가가 올라가고 경제가 둔화가 되면서 나스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하지만 모든 기업들이 악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나면 수혜주가 되는 기업들이 있고, 그것은 당연하게도 국방부 관련된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크라이나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가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과 파트너십을 맺은 팔란티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날수록 전쟁 데이터를 확보하고 오히려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기업이 바로 팔란티어가 있을 것인데요. 물론 아직까지 미국 국방부에서 많은 예산들이 기존 하드웨어 기업들한테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래 전쟁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AI 소프트웨어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4월 9일에도 팔란티어를 샀고 4월 10일에도 샀으면서 4월 11일에도 팔란티어를 사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1월 달에도 파트너십이 추가가 되었는데 최근에도 끊임없이 파트너십은 추가가 되고 있는 것이 팔란티어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주의 유명한 슈퍼마켓 그룹 콜스에서는 팔란티어 플랫폼을 850개가 넘는 매장에다가 배포를 시켰다라고 하네요. 오픈 데이터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기업에서도 팔란티어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커머셜 부분은 파운드리가 확장을 해내고 있다. 더 많은 기업들이 파운드리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쟁이 나면 당연하게도 집중할 것이 방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의 HD 현대에서도 팔란티어랑 파트너십을 맺고 무인 수상정을 개발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팔란티어가 미국 국방부, 해군, 육군 다 들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 역시나 모든 국방부로 팔란티어의 플랫폼이 충분히 다 침투가 되는 것이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유럽, 미국 우방국 국들은 팔란티어가 다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날수록 팔란티어의 역할은 더욱더 높아져 가겠죠. 유럽 경찰의회에서도 파트너십, 지금 팔란티어의 글자가 정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런던 국방기술 해카톤에서도 팔란티어의 글자가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전쟁이 터졌을 때 보통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영향을 받지만 팔란티어는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물류의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전쟁 수혜주가 된가 동시에 AI 섹터도 탈 수가 있으면서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하더라도 중소형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팔란티어는 매력적이라고, 매력이 넘쳐 흐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